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중동 대격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징조나 혹은 경점을 분별한다고 할 때 많은 사역자들이 보는 게 7절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이렇게 가을 절기들을 눈여겨보는데 간혹 오순절도 끼워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절기와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말씀에 따라 이 절기들의 날짜가 휴거의 시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적폐 때문인데,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게 그 절기들 날짜에 맞춰서 뭔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7절기 자체가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여 미리 기념하기 위한 의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기에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아날로그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거죠. 그러니 7절기들은 각각이 모두 예수님의 속성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이 본체, 즉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모르고 휴거의 날짜나 시대의 징조, 경점 분별한다면서 절기 어쩌고 운운하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 팩트에 무지한 소산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점을 보는 건 이런 식으로 짚어보는 게 아니라 격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나라나 인물, 그와 관련된 기간을 살펴보는 게 하나의 단서입니다. 가령 요즘 같은 때에는 중요한 선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보면 러시아 대선이 3월 15일에서 17일, 우리나라 총선이 4월 10일에서 11일, 유럽의회 선거가 6월 6일에서 9일,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서 6일입니다. 하루씩 더 붙는 거는 선거 결과가 명확히 나오는 텀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총선이 그나마 무게감이 좀 덜할 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이벤트가 없는데, 미국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재와 달리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실익도 없으면서 돈만 무지하게 들어가는 유럽의 방위와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중동에서도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 불필요한 미군 기지들을 철수할 확률이 큽니다. 그곳의 미군 기지들이 석유 등 자원을 약탈하거나 IS 같은 테러리스트 게릴라들을 양성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거니와, 이미 민병대와 정부군을 비롯해 해당 국가의 무력에 의해 수많은 타격을 당하고 있기에 주둔한 미군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수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렇게 유럽과 우크라이나, 중동 전선을 정리하고 나면 여유가 생기는 전력으로는 중국과 대치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 충당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선에 밀어줄 가능성도 있고, 만에 하나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무력 대치가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것도 포기하고 극동 대전쟁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실익이 전혀 없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정치적 목적만 있는 곳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전선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의 절대적인 요소이기에 중동과 이스라엘을 포기하고라도 그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요지거든요. 혹시라도 한국,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극동 방어선이 무너지면 하와이 서쪽의 태평양은 중국의 나와바리가 돼버려요. 미국의 패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나 진배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치르면서 아랍 열국들로부터 고립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나날이 결속하는 바람에 결속하는 판에 시리아와 이라크로부터 또 이제 미군 기지들이 철수하고, 중국이 작정하고 대만 해협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도와서 우리나라를 협공한다면, 미국은 하기 싫어도 이스라엘을 혼자 버려두고 극동 전선에만 전력을 총동원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정권이 실각하고 트럼프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유럽 안보 지원은 끊어지고 말 것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완성으로 끝남과 동시에 유럽 나토의 운명도 러시아의 총검 앞에 풍전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 준비가 진행 중인가 하니, 아무래도 곡과 마곡 전쟁을 이끌 마곡왕 곡으로 1순위를 넘어 0순위 후보인 푸틴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핵심이죠. 물론 이번 대선도 보나마나 100% 아니라 140% 당선이 확실시 되지만,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다 보니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단서가 있어요.
일단 곡과 마곡 전쟁을 예언한 에스겔 38, 39장에 이스라엘로부터 극한 북방이라고 합니다만, 혹자는 평면 지도가 아니라 구형 지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북방은 튀르키예 방향으로 지나가고 러시아 땅에 닿지 않는다고 빠득빠득 우기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이 러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라고 뻗대기도 했는데, 2014년에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로 분리 독립해가지고 러시아에 자진 편입되고, 2022년 9월에 도네츠크, 루간스크 두 개 주 이른바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로제 두 개 주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러시아령으로 편입됨으로써 튀르키예 방향으로 화살표가 휘어도 러시아 영토에 닿게 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와 덧붙여 근본 푸틴 대통령의 재선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에스겔 선지자의 곡과 마곡에 대한 좀 특이한 설명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그러므로 너 인자야 곡에게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투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돌이켜서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기고 북방으로부터 너를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의 산들 위로 너를 인도하리라.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39장 이전에는 너의 6째 부분만을 남긴다는 구절이 있어요. 흠정역에서는 이제 너의 6분의 1을 남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이 대목에서 러시아가 곡과 마곡인 걸 확신했습니다. 왜냐? 보시면은 러시아 군대가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북코카서스 군관구와 볼가, 우랄, 시베리아, 극동 등 총 6개 군관구로 편성되어서 에스겔 39장 2절과 굉장히 아다리가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랫동안 그렇게 오다가 2010년 이후에 서부, 중앙, 남부, 동부 이렇게 4개 군관구로 개편되는 바람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갑자기 틀어져 버리기도 했어요. 왜 하필 6분의 1일까? 6째 부분일까? 다시 고민해 보면서 말이죠. 보세요. 러시아 더 잘 싸우기 위해 군제 개편, 나토 확장에 대응,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군관구 부활. 그런데 작년 1월에,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느닷없이 러시아군이 군제 개편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군관구에 더해서 모스크바 군관구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군관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러시아군 나토 군사위협에 대비해 50만 명 증원 계획, 모스크바 군구, 레닌그라드 군구를 창설하고, 5선 도전 푸틴, 나토 가입 핀란드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지역에 레닌그라드 군구를 창설하고, 6월 달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토에 대항해서 50만 대군을 증원하고 모스크바 군구, 레닌그라드 군구를 창설한다는 겁니다. 전쟁 중이라 그런지 작년에는 이게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푸틴 대통령의 5선 공약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4개 군관구에서 2개가 추가돼가지고 다시 6대 군관구가 복구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러시아가 곡과 마곡으로 변신할 인증샷을 쾅쾅 찍어주는 동안 러시아와 충돌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예언을 하셨는데, 에스겔 38장 11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 중이고, 그전에도 심심하면 가삼 로켓이 날아들어서 죽고 다치는 게 일상적이던 이스라엘 국민들이 곡과 마곡 전쟁 직전에는 뭘 믿고 저렇게 나자빠져 있었는지 의아할 노릇인데, 그나마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아닐까요?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 일대의 관측소와 정찰 자산들이 대거 파괴돼서 상실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북쪽에서 어떤 군사적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까막눈 상태가 돼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그 이상의 무력 도발 없이 조용조용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내 가자지구 전체에서 하마스를 갈아버리고 승리를 거두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중동에서 미군 기지가 철수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라는 확답을 받아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저 멀리 상황은, 그 북쪽 멀리 상황은 볼 수 없지만 눈앞에 있는 하마스는 소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은 쾌재를 부르며 나자빠지는 겁니다. 와, 이제 성벽도 필요 없다, 빗장도 필요 없다 이러면서.
2번에서 4번은 2, 3, 4번은 예측이지만은 1번은 실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 레바논 국경 쪽 관측소나 정찰 자산들, 레이더 이런 것들이 헤즈볼라의 로켓 드론 공격으로 많이 파괴되고 있대요. 보시면 이제 현재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최후 거점이라는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를 향해 포위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이런 모습만 보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목전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마스가 뿌리 뽑히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올해 2024년 이제 겨우 2월인데 경점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